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대한민국 분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을 투자하시면서도 부모 세대도 그렇고 저희 부모 세대도 그렇고 지금 이제 부모 세대 그리고 아이들 영어를 참 들인 투자한 노력과 시간, 비용에 비해서는 영어를 정말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요즘은 조기 유학도 보편화됐고 해외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잘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많은 게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영어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입시 영어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래마는 잘하고 독해는 잘하고 그거는 입시 영어에서는 문법 잘하고 독해 잘하면 수능 성적도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해외에 나가면 아카데믹 리딩이나 아카데믹 그러니까 학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영어가 강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저희 세대, 저희 윗세대 그리고 저보다 어린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토플 점수 좋다고 해서 한국 분들 아시잖아요. 예전에 유학을 가려면 토플 점수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돼야 되지만 그 수준을 갖추더라도 한국 분들은 그 대학에서 학업을 따라갈 수 있는 영어 실력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플 시험도 자꾸만 변화했던 한국 사람 때문에 변화했던 그런 어설픈 농담들이 생길 정도로 어쨌든 한국 분들은 영어를 기본적으로 많이 실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 스피킹만 부족하냐? 아닙니다. 다 부족합니다. 언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취업에서도 그렇고 네 가지 영역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말하기, 듣고, 말하기, 읽기, 쓰고, 듣기. 이게 어쨌든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가지. 네. 그게 전반적으로 다 약합니다. 어느 특정 부분은 조금 강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한쪽만 강해가지고 될 게 아니죠. 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기본적으로 영어를 어떻게 배워야 될지도 몰라요. 정말 동네만 지나가다 봐도 어떤 건물에는 정말 몇 곳에 영어 학원이 있을 정도로 동네 웬만한 그 동네 메인 건물에 가면 영어 학원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정말 시골 지역까지 포함해서 대부분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면 수십 곳인 같은 건물에도 영어 학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많죠. 그만큼 영어를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게 이제 보편화됐죠. 꼭 학원뿐이겠습니까? 이제 한국말 시작할 수 있으면 영어 학습지부터 시작해서 영어 방문 교사분들도 계시고 영어 유치원, 영어 놀이학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만 해도 말씀드린 동네 어학원 아니면 입시 영어를 하는 그런 학원부터 시작해서 영어 학원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과외도 많이 하고요. 원어민 과외 정말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 정말 어느 나라보다 이렇게 영어 교육에 진심인 나라가 몇 나라 있겠습니까? 꼽아봤자 중국 본토? 근데 중국 본토는 잘 사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중국은 경제 사정이 우리랑은 다르니까 서민 기준으로 볼 땐 우리나라가 넘버원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영어 교육의 열정에 있어서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정말 잘 못합니다. 그게 단지 그냥 우리 모국어랑 영어가 우리는 어순부터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 단지 그것만 그리고 한국어만 사용하는 사회고 그냥 모국어만 있어도 영어가 우리 한국 사람끼리 영어를 굳이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환경적인 요건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정말로 영어를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이유도 또 있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어를 어떻게 배워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어를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영어를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한국에선 영어 가르치는 걸로 밥 벌어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입시 영어에 밀려가지고요.
영어를 영어답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영어 강사들은 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영어 회화 얘기하는 거구나. 영어 회화가 아니에요. 영어 회화라는 게 뭡니까? 제가 제 다른 영상들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회화라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잖아요. 그 대화라는 건 정말 직업군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내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똑같은 직업군이라도요. 여러분이 의사라도 환자를 대할 때 대화하는 거 그리고 같은 동료 의사들과 대화할 때 그리고 간호사분들과 아니면 그런 같은 직장 내에서 종사하시는 다른 직업군의 분들과 대화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학회를 참여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이 가족과 얘기할 때 뭐 가족은 뭐 한국 사람이라고 전제하에 가족은 빼고라도 다양한 그 만나는 사람에 있어서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회화라는 게 어떻게 딱 정해진 건가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공항에서 대화하는 법 A, B 그거대로 흘러갈까요? 뭐 레스토랑에서 주문하는 사람과 손님 간의 A, B 대화 물론 모르는 것보단 낫겠죠. 하지만 그런 단편적인 그런 회화 수업이 또 영어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오류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내신, 입시 영어, 수능 영어에서 읽기는 많이 하잖아. 그나마 듣기도 좀 하잖아. 그러면 뭐 쓰기가 안 되니까 쓰기는 그래마다, 문법이다. 문법이 안 돼서 못 쓰는 거다. 물론 어느 정도의 문법은 필요하죠. 기본적인 문법은 필요합니다. 우리말과 어순도 다르고 기본적으로.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 어우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각기 우리는 리딩은 리딩대로 따로 하고 리스닝은 리스닝대로 따로 수업하고 우리 어휘 어휘 수업은 어휘 수업대로 따로 하고 문법 수업은 문법대로 따로 하고 말하기 수업은 말하기대로 따로 하고 또 뭐 있죠? 뭐 쓰기 수업은 또 쓰기 수업대로 따로 하고 벌써 6가지네요. 이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사실 하나거든요. 모든 게 하나에서 그냥 하나가 읽기도 되고 쓰기도 되고 말하기도 되고 듣기도 되고 다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그런 오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 그 밑에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누가 영어를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나만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감이 있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뭡니까? 나도 그냥 내가 옳은 길을 가더라도 내가 그게 생계랑 연결되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내 철학을 유지한다고 해서 내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냥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우리 말하는 공항에서 영어 대화 A, B 식당에서 주문하는 법 어떤 특정 상황에서 하는 영어 딱딱딱딱 정해놓고 가리키면 정말 쉽거든요. 쉽잖아요. 왜냐면 그런 표현들만 딱딱딱딱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참 어렵지 않게 수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일이 그렇냐고요, 여러분. 정말 말을 외워서 하는 경우는 내가 어떤 발표를 할 때 한국어로도 외워서 하는 경우들 있죠. 그런 경우나 배우, 연극, 영화, 배우들이 그 대사를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기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외워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문장을 외운 문장을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속담이나 특별한 어떤 남의 말을 딱 가져다가 쓰는 그런 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런 인용하고 속담조차도 뭐예요? 약간 변형해서 말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속담이라고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기본적인 축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바꿔서 말한다는 거죠. 심지어 속담조차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어떤 문장들이 다 외워서 하는 문장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말을 조합해서 우리말이니까 익숙하니까 조합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영어도 같은 겁니다. 내가 초급이면 초급의 수준에서 그렇게 조합을 하는 거고요. 내가 중급이면 중급 수준에서 그렇게 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급이면 내가 그만큼 어휘력도 좋고 다양한 표현을 알면 그걸 조합하는 겁니다. 초급이라고 해서 말을 못하고 중급이라고 해서 말을 못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게 계속 답습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 시스템 안에서, 한국 안에서 영어를 배우는 건 참 어렵다. 왜냐하면 제대로 가리키는 사람도 포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밥 먹고 살기 힘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짜 저도 한 분야에 적어도 20년 이상 몸담고 있다면 그 사람의 통찰력이 형편없다면 그 사람 자체가 형편없는 거겠죠. 저는 그 영어 티칭만 해도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어를 일상에서 쓰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국적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그냥 단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제 업무상, 제 직업상 영어를 매일매일 사용하는 사람이고, 영어권 국가 사람들과 다양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는 사람이고. 근데도 제 말을 듣지를 내 말만 맞아 이게 아니고, 하지만 듣지를 않으세요. 좋은 조언을 해주고 좋은 가치 있는 말을 해줘도 정말 제 그 조회수가 증명해주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영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모두가 다 엉망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뭔 멍멍이 소리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저는 대한민국 우리 다음 세대라도 영어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영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환경이라면 모국어만 쓰는, 한국어만 쓰는 그런 환경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얼마든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게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거에 그냥 다 세뇌가 됐다는 거죠. 부모 세대건 자식 세대건 우리 또 부모 세대, 윗세대 다 그냥 똑같이 세뇌가 돼버린 겁니다. 어떤 방법이 옳은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그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내 자녀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제대로 된 철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내 아이가, 물론 아이가 좀 달라서 잘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부모의 길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정말 조교학을 다녀왔거나 정말 엄마표 영어, 아빠표 영어 정말 공들인 그런 친구들 빼고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친구들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어 학원도 다니고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했지만 영어를 못합니다. 그냥.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고 틀린 방법은 멈춰야 됩니다. 남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샛길만 찾으려고 하고 편해 보이는 것만. 영어 공부에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공부해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늘 저도 수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말하거든요. 제대로 공부하고 말 그대로 올바르게 영어를 배워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샛길로 가려고 그러고 요령을 피려고 그러면 나중에 더 꼬입니다. 더 꼬여서 어떻게 나중에 실타래가 꼬여가지고 정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발전도 되게 더딥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여러분이 길들여진 그런 한국식 영어 교육으로
익숙하면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다 윗세대도 안 됐는데 그 결과물이 뻔히 보이고 영어 너무 못하는데, 전 세계에서 영어 못하는 노력을 들이는 그런 거를 고려할 때 정말 영어 못하는 최악의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도 계속 그거를 답습한다는 게 적어도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참 생각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칠 의향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만이, 깨달은 소수만이, 그리고 어떤 좀 경제력이 있는 그런 소수들만이 외국에 나가서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자들만이 영어를 계속 기득권의 하나의 그런 기득권층의 소유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늘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냥 일반 서민들도, 우리가 말하는 일반 보통 사람들도 얼마든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왜 지금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지, 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도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지. 영어 못하면 못하는 사람 손해죠. 어떤 사람은 영어 못해도 잘 살 수 있어. 영어 못해서 잘 사시면 좋으신 거고요. 영어를 꼭 잘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어를 배운다면, 똑같은 시간을 들이고 똑같은 노력을 하고 똑같은 비용을 들인다면 그래도 아웃풋은 나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어 공부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 영어 하는데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 거는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 영어를 배우는 사람, 시스템을 탓하기 전에, 시스템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